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버블을 경계하고 인플레이션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성장의 그러한 경로들을 계속해서 열어둘 수가 있는데요. 물론 물가 상승률이 0% 정도로 굉장히 디플레가 우려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도 필요하지만 급작스러운 물가 상승은 비용 이슈를 제기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가에서 이슈를 발생시키면서 현재 미국은 여럿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유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간밤에 경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게 되면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백악관이 간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당사자, 제재를 받는 당사자 이란과 또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원유 소비 국가인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 노딜 하노이 이후에 세기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까지 모두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복구시켰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도 이 각국의 이란산의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함께 발령했습니다. 이러한 핵 합의의 파기 이유로서 2015년 7월 했었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맺었었던 핵 합의 조건을 이란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지 않고 있는 이란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까지 8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충격을 고려해서 5월 3일까지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라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이들 원유 수입 국가들의 비용 상승,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펀더멘털, 체력이 약할수록 유가 상승은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2일 0시를 기해서 8개국의 이란산의 원유 예외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들 국가까지도 원유 수입을 제한시키고요. 동맹국들조차도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봉쇄를 어기게 된다면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수송의 경로 3분의 1의 경로가 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맞불을 놓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사우디가 미국의 요구대로 원유를 증산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를 통해서 원유의 수급 위축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일반적인 제재, 이란 제재에 불만을 품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협조할까요? 북한 쪽은 어떨까요? 중국 쪽에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북한 쪽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제재를 보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될까요? 내일 바로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5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어제 북한이 발표한 직후에 미국 쪽에서 절묘하게 이란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전을 앞두고 현재 자신의 표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셰일가스 업계의 표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이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는 4월 말입니다. 4개월간의 랠리를 마무리할 시점일까요? 지금부터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증시에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 바로 5월부터 수익률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주식시장을 떠나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증시 격언인데요. 전통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했었던 계절성 요인에 따른 전략의 분석에서 이 같은 표가 제시가 됐는데요. 2000년대부터 2017년대까지 코스피, 코스닥, 소형주의 월별 평균 등락률을 보고 계십니다. 1월부터는 바로 이 하늘색인 코스닥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고요.
2월까지 코스닥의 수익률 좋습니다. 1월 효과 코스닥이 받아가고요. 1분기 효과 말미쯤에 코스피의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월까지 코스피의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5월부터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지고요. 그리고 여름 구간을 지나면서 간혹 7월에 서머 랠리가 나타났을 때 코스피와 소형주의 수익률이 반짝 튀긴 하지만 이 6월부터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수익률이 저조한 구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11월 배당 투자를 노리면서 들어오는 수급들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12월에 산타 랠리가 있다면 그러한 수익률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많이 받아갔었던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지금부터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연초 장세에는 거의 한 해 주식 농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부터는 신중론에 좀 기대도 손해볼 건 없는 장사겠죠. 이제 올여름 주의해야 할 역풍 요인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의견도 시장에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았었던 2분기 세계 경제에 예상되는 순풍과 역풍이라는 분석 살펴보시죠. 올여름 첫 번째 역풍은 경기 침체 논란이 현실화되는지 여부, 그 경로가 완성되는지 여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10년물과 3개월물의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바로 지난 1분기 후반에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우려를 크게 불러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랠리를 일으켰지만 좀 전에도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은 이후 시차를 두고 평균적으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반드시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올여름 세계 경제의 두 번째 역풍 요인은 미국 연준의 변덕 가능성입니다. 만일 올여름에 미국의 임금 상승세가 계속해서 확대될 경우에 근원 물가의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시는 짙은 회색 같은 경우 임금 평균 상승률, 시간당 상승률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3.8% 이상을 도달한 이후에는 이후에 침체가 나타나는 실업률의 상승이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3.5% 선을 넘는 임금 상승률이 있을 경우에 기업들이 판매 가격에 이러한 것들을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근원 물가가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겠다. 유진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역풍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의 부작용인데요. 만일에 2월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경상수지의 악화라든지 금융 불안의 가능성 제기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 가능성 보셔야 되고요. 또 미국산 수입 확대에 따른 아시아 신흥 국가의 수출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대만과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같은 국가들이 미국 쪽으로 수입을 많이 중국이 받게 됐을 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나홀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G2의 경기가 2분기에 회복하더라도 한국의 GDP 성장률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독보적인 부진, 이러한 부분들, 저성장이 시장에 부각될 수밖에 없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의 수출이 반드시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여기 또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인데요.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계산법이 복잡해진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방향성을 주도할 키 드라이브를 보자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와 위험 자산의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적인 수요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이 부재하면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불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시장을 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낙관론을 계속 가져가면서 신중론을 함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보시죠. 이 시장 상황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